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의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걸 잡아볼 텐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HTML 가지고 블록을 만들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예쁘게 보일까 이제 문서에 스타일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2000년 초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서에다가 아웃라인을 잡아달라. 그때는 이제 아웃라인을 잡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잡아달라는 말을 하니까 거기서 그 용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목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얘도 문서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사게 되면 앞에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목차라고 하는 것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이 목차가 없다는 게 조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목차가 없어도 저희는 이 문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제목인지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문서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인간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문서에 시각적으로 그것이 보이든 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문서를 이루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여달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보면은 이걸 만약에 에이전트 또는 기계가 읽었다고 합시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읽었을 경우에 뉴렉처 온라인이라고 하는 큰 제목과 함께 내려왔을 때 이게 목록이잖아요. 근데 목록인데 무슨 목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폼이잖아요. 폼인데 무슨 폼인지 알 수 없고 자 이것도 목록인데 이게 무슨 목록인지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목을 달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라는 거죠. 그 앞에다가 얘가 어떤 목록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메인 메뉴 목록이잖아요. 그죠? 그 얘는 폼인데 무슨 폼이냐? 이제 과정 검색 폼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 얘 같은 경우에는 회원 메뉴고 얘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뉴고 그리고 이쪽은 고객센터 메뉴고 그리고 이쪽은 추천 사이트 메뉴입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폼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에이전트가 봤을 때 이 목록이 또는 이 폼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물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얘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스타일을 줄 때 얘를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이제는 에이전트를 위한 문서다라는 거죠. 이게 W3C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웹이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 아웃라인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고요. 아웃라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서가 있으면 아웃라인 잡아주는 게 진짜 바람직하고요. 자, 일단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 문서에서 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다 제목을 달아달라는 건데요. 이 유렉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버 원이죠. 이거는 이 문서 전체에 대한 그러한 제목이고요. 요것에 대한 제목을 달아달라는 거죠. 그때 이제 H를 쓸 텐데 뭐라고 써야 되는가 이제 그게 또 문제고요.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제가 3이라고 적을게요. 자, 왜 3입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3이라고 적을게요. 이 제목은 메인 메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또 달아줄 텐데 여기엔 무슨 제목을 달아줄까요? 얘도 엣지 3을 통해서 일단 적어줄 텐데 얘는 강좌, 검색, 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또 제목이 마찬가지 H3 하면서 회원 메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 메뉴 또는 바로 가기 메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이 있는데 이쪽 고객센터라고 하는 것 밑에 들어가 보면은 목록이 또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도 제목을 달아줘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목은 이미 있죠. 그게 바로 얘예요. 화면 보시면은 예, 이것에 대한 요것이 이제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죠. 예, 제목이기 때문에 좀 가깝게 붙여놓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제목인데 얘는 뭐죠? 예, 요것에 대한 제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붙이고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녀석은 이 전체에 대한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제목을 또 달아줘야 될 것 같고요. H3이라고 해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데 이거는 어, 경로라고 써야 되겠죠. 이 페이지를 오는데 사용되는 그런 경로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요게 빠졌네요. 이거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가서 일단 폼을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내려와서 붙여넣기 하고요. 자, 대충 바꿔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공지사항을 검색하는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지사항 검색 폼. 그러니까 얘는 제목에다가 3이라고 하고 공지사항 검색 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검색어 입력 필드 뭐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과정 검색이 아니라 뭐예요? 공지사항에 대한 검색이니까 검색어 이렇게 쓰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 라벨이 없죠. 지금 이것에 대한 라벨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입력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라벨은 안 보이기만 하면 되지 꼭 지울 필요는 없죠. 왜냐면 나중에 문서를 읽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도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라벨을 붙여주는 것이 뭘 입력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우지 않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로 쓰시고,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앞에 이게 있어요. 제목이냐 작성자라고 하는 그런 컬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선택 상자를 넣는 HTML 태그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다 급하게 좀 쓸게요. 일단 라벨이 있어야겠고요. 분류. 여기다가 이제 쓸게요. 검색 분류 라고 쓰고, 이 분류에다가 선택 상자는 select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에다가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는 제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성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여기다 뭐라 쓰냐면은 작성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 여기 value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직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몰라도 되지만, 제목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되는 값으로 여기다가 뭘 할 것이냐, 뭐 타이틀이다 아니면은 뭐 라이터다 이런 식으로 이거 선택했을 때 전달할 값을 얘를 값으로 하겠다, 이렇게 값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게 밸류 속성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됐고요. 자,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CSS 또는 스타일을 그때 바꿀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밑에 가서 이 테이블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지사항 목록이 되죠. 그래서 H3라고 하고 공지사항 목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목도 달아줬고. 그런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분류해준 그런 내용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으면 다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얘는 페이지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1페이지, 몇 페이지 중에서 몇 페이지냐라고 하는 거니까 페이지 정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아줄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얘는 뭐죠? 얘도 제목을 달아줘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번호가 쭉 있으면은 다른 페이지 이동하기 위한 녀석이잖아요. 그런 녀석을 일반적으로 페이저라고 하니까 H3라고 해서 페이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얘네들을 위한 제목이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것이 얘의 제목은 아니고요. 얘는 이제 소유권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소유권자 정보,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또 H3라고 하고 저작자 정보라고 할게요. 저작자 연락처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제목을 달아줬는데, 제목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수업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충 달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제목을 달아준 녀석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제목을 좀 달아주니까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제목이 제대로 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목만 한눈에 좀 봤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요. 제목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웃라인을 확인해주는 그런 도구들인데, 과거에는 이제 HTML5가 초창기 때는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크롬에 또 웹스토어에 가시면은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웹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설치하셔가지고 아웃라인만 살짝, 제목만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웹스토어를 찾아갑니다. 자, 웹스토어에 오셔서 거기서 HTML5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는 거예요. HTML5를 안 쓰고 한번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것만 써볼게요. 자, 보시면은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것으로 검사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거고요. HTML5의 제목을 검사하는 그런 아웃라이너는 얘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클릭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도 한번 설치해 보고요. 확정 프롬 추가라고 하는 것을 권한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된 건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그런 웹 앱에 대한 그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곳에 가셔서 자, 여기 오셔서 이제 이걸 새로 침합니다. 새로 침하고 여기 가셔서 마우스 한번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오, 이 제목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컨텐츠와 섞여서 제목이 있다 보니까 이 제목만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 제목문 아웃라인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도구죠. 이게 여러분들이 책을 샀다고 하면 책의 그 목차를 봤을 때 그 목차의 구성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 보기에 목차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고객센터라고 해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정보로서 이게 있어요. 계층 구조는 보이지만 좀 계층 구조에 대한 그룹핑이 조금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각 목록이냐 아니면 문장이냐 폼이냐 기타 등등에 대한 제목을 달아주는 그런 작업을 해봤고요. 자, 시간상 다음 시간에는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손질을 하고 그 아웃라인에 대한 그 박스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